네, 귀로만 듣고 계신 분들은 이 노래 들으면서 시사뱃사공이었나 하실 텐데 사실 이게 원래 시사뱃사공이죠. 인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꽃보다 뱃사공. 예, 꽃보다 뭐였죠? 그 드라마 제목이 꽃보다 남자입니다. 꽃보다 남자. 예, 드라마에 나왔던 얘기죠. 시사뱃사공 이호영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사실 이호영 아나운서 노래는 이게 더 어울려요. 네. 예. 그쵸. 담당 PD 마음이긴 합니다만. 네. 자, 어쨌든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전해 주실 텐데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흰남노 많은 좀 비극도 있었고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는데 또 대통령도 직접 챙겼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국민들도 원하는 거겠죠.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됐죠. 네. 어제 오후 포항과 경주의 피해 현장을 윤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포항시와 경주시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 대통령실이 전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두 지역의 막대한 피해 규모, 주민 불편의 심각성과 함께 중대본의 사전 피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가 필요하다 밝혔습니다. 또 예비비 500억 원을 긴급 편성해서 특별교부금과 함께 피해 복구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많지 않아야 될 텐데요. 요즘은 정말 기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도 민방위복 입고 방문했죠. 네, 어제 청록색 민방위복에 장화를 신은 차림으로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아파트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네. 주민들에게 힘내라면서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서울을 올라가면 곧바로 특별 재난구역을 선포할 것이다 말했는데 약속을 즉시 이행을 했습니다. 또 소방당국 관계자들에게 사고 수습 현황을 확인하고 최일선에서 수색 작업을 벌인 해병대 특수수색대 장병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격려했습니다. 네, 자 특별 재난 지역 선포되면 거기서 지금 피해 입으신 분들 어떤 도움을 받게 되나요? 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 약 50에서 80%가 국비로 전환돼서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네. 또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일반 재난 지역에서 주어지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되는데요. 네. 이게 2002년 도입돼서 지금까지 총 38회 선포된 바 있습니다. 예. 명절을 앞두고 또 포항으로 부모님이나 가족을 찾아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참 마음이 착잡할 텐데 이런 지원 소식이 조금이라도 얼굴에 그늘이 거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우여곡절 끝에 정진석 국회 부의장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조금 전 확정이 됐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부의장실로 찾아가서 정 부의장에게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수차례 설득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삼고 초려 끝에 정 의원의 수락과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정진석 후 출범을 합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내일 네.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 그러니까 오늘이죠. 그래서 비대위 인선은 추석 연휴 후에 마무리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 추석 기간 중에 여당의 지도부가 없는 초유의 사태는 없도록 하겠다라는 목표 시간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넘어야 될 산도 많습니다만 정진석 국회 부회장 당초 1차 비대위 인선 때도 사실은 얘기가 됐던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윤 대통령을 측근에서 도왔던 원주 윤핵관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네. 이제 본인은 이 말 이제 쓰지 말자 뭐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조 신윤핵관 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당 사이의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란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정무수석도 새누리당 시절 원내대표 등 선출직과 임명직을 두루 지내서 정치권의 잔뼈가 굵은 최다선 중진이라는 점에서도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또 계속 맡을 것이다라는 예상도 빗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또 대통령실의 입김이 아닐까라고 예측됐던 박주선 전 국회 부회장 또 빗나갔습니다. 네. 이게 계속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사실 그래서 새 비대위가 첫 스텝부터 꼬이는 모양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앞서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 고사 의사를 밝혔고요. 그렇죠. 전날까지 이제 선수별 의원 간담회를 거쳐 이제 유력하게 떠올랐던 박 전 부의장도 권 원내대표에게 고사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이외에도 당내 중진 의원들도 비대위원장을 맡겠다고 선뜻 나서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앞서 정진석 국회 부의장 목소리 들려드렸습니다만
이게 뭐 축배라면 계속 거절하겠는데 이거 독배라 더 이상 거절도 못하겠고 나 말고 다른 사람 마셔라 이렇게 못하겠다 이 소린 거죠. 결국 이렇게 결정됐고 전국이 아까 속보가 떴어요. 전국에서 결국 확정됐죠. 네, 오늘도 이제 방송 직전에 이제 속보가 뜨면서 저희 뉴스에 뭐랄까요? 뉴스에 가만히 서 있어도 뉴스가 저에게 옵니다. 네, 맞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이제 비대면 방식으로 전국위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의원총회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제 새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의 임명을 확정하는 안건을 이제 의결을 했습니다. 네. 이날 회의에서는 이제 전국위 의장직을 사퇴한 서병수 의원을 대신해서 전국위 부의장이자 지금 이제 직무대행. 네, 의장직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윤두현 의원이 주재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이슈앤피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속보가 터져서 자칫하면 저희가 네. 예, 철진한 뉴스를 말할 네. 수도 있는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말도 많았습니다. 본인도 내가 뭐 알아서 스스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준석 대표 측은 계속 가처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도 있어요. 네, 당장 14일로 예정된 이 전 대표의 이제 가처분 심리가 1차 암초가 될 전망입니다. 비대위 네. 입장에서는 법원이 또 한 번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에 이제 새 비대위가 출범과 동시에 또다시 자초하게 되는데요. 네. 또 하태경 의원도 오늘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렇게 분석을 네. 했습니다. 또 정 부의장을 향해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방침 철회만 발표하시더라도 큰일 하는 거라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이제 출구 전략에 해당될 텐데요. 참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특검법 발의했죠? 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 학위 논문 자진 철회와 각종 법령 위반 의혹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특히 논문 표절 의혹,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했습니다. 예, 자 수사 범위를 보면 특검팀 규모가 궁금한데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네, 진성중 민주당 원내수석부 대표에 따르면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주가 조작 사건, 또 허위 경력, 학력 작성 사건,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 대표 재임 동안 이제 미술 전시회 개최했는데 뇌물성 후원을 받은 사건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특검팀 규모는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외 특별수사관 40명 등 총 100여 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 경호실로 전락하고 있다. 즉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을 막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을 반격을 계속 제시하고 있네요. 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어제 민주당을 겨냥해서 맞불 특검, 무리수 특검임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없다. 민주당은 제발 이성을 찾길 바란다 지적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기한 특검법이 좀 괴이하다 이런 입장인 건데요. 예. 박 수석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이미 2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고 기소조차 하지도 못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특수부, 금감원까지 동원했음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오프닝에 들려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이런 질문이 기자에게 오자 어떻게 답했나요? 네, 윤 대통령 관련 질의에 대해서 별 입장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신경 쓸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이 맞는 첫 명절이에요. 8명까지 뭐 아이들 포함하면 뭐 10명 막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는 거죠. 네. 이번 명절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방역을 어떻게 하냐도 사실 많이 중요한데요. 아직 한 8만 명대, 6만 명대 많아요. 네. 24시간 응급실도 문을 열고 코로나 선별검사소도 운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문을 여는 응급실은 525곳이고요. 또 민간 의료기관은 2,499곳, 약국은 3,802곳입니다. 또 이제 응급실 운영 기간,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운영 기간은 525개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합니다. 예, 원스톱 진료 기관도 있습니다. 6천여 곳 정도 운영을 하는데 잘 찾아보시면 여기서 검사해서 확진 받으면 직접 약까지 처방받는
이런 것들입니다. 검진해서 확진받고 또 약받으러 따로 가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 그런 것도 네. 한번 미리 알아보시고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가시고요. 내가 좀 몸이 안 좋다 싶으면 가급적 거리를 좀 두거나 마스크를 쓰고 식구들과 만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검사하는 곳이 보니까 뭐 고속도로 휴게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아요. 네, 연휴 중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총 603곳, 임시선별검사소 70곳,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는 임시선별검사소가 9곳 운영됩니다. 네. 이 중 경기, 전남, 경남 지역 9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되는 임시선별검사소는 국민 누구나 이 추석 연휴 기간에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관련 정보는 129번 혹은 12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응급의료 포털로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이동 중인데 검사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129 보건복지 콜센터입니다. 또 120 시도 콜센터입니다. 이 두 곳으로 전화를 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추석에도 역시 그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되나요? 네, 맞습니다. 연휴의 시작인 오늘 밤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0시부터 월요일 밤 12시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네. 이용 방법은 평소와 동일하다고 하고요. 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심야 시간 철도 버스를 이용해서 귀경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서 이제 추석 당일과 다음 날 지하철과 시내버스 막차 시간 연장 운행한다고 하고요. 네. 부산, 광주, 울산 등 일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연장 운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여느 때와 달리 또 많은 분들이 또 점점점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오늘 오후부터 귀성길에 오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졸음운전 특별히 조심하셔야 네. 하고요. 차 타고 가실 때 한 번씩 창문을 열어서 환기해서 신선한 공기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코로나19 발생 현황은 오늘 어떻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보다 12,000여 명 줄어들었습니다. 72,646명인데요. 목요일 기준으로는 7주 만에 최저 수치라고 합니다. 네. 이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위중증 환자 역시 감소세로 내려왔고요. 또 사망자는 64명 나와서 치명률 0.11%를 유지했습니다. 예. 자, 추석 연휴 이우영 아나운서는 어디를 가십니까? 저는 그냥 집에 있다가요. 네. 주말 근무하러 나옵니다. 네, 역시 회사가 마음의 고향이죠. 저도 연휴 중에 근무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고향을 위해서 저희는 마음의 고향에서 네. 추석을 보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hin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꽃보다 총각 뱃사공 시사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추석에 YTN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좋겠네요. 이우영 아나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 네, 조심 운전하세요.